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7번째 환자가 지금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. 속도가 제가 매일같이 아침에 이 뉴스 전해드리지만 체감하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. 질병관리본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더 이런 실책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수희 변호사님, 예. 결국 이 6번 환자가 일주일 동안 100명을 만났는지 90명을 만났는지 50명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불필요하게 100명, 90명을 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국면이 됐어요. 역학조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. 예. 근데 저는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이것은 이제 그 지난 메르스 사태 때 2m 이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밀접 접촉자로 구분을 하고 2m 밖에 노출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일상 접촉자로 분류를 했다고 해요. 근데 그 매뉴얼을 그대로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 매뉴얼이라는 거는 뭐 원칙이긴 하지만 그 사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운용을 해야 되는 건데 예.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뭐 이전에 경험이 없으니까 당황하거나 뭐 생소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기존의 뭐 사스라든가 메르스와 보다는 훨씬 좀 전염성이 더 높은 것 같고 그리고 독특한 면들이 있는 거죠. 지금 증상이 발현이 안 된 사람한테도 감염이 되고 예. 그렇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전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면은 저는 저런 매뉴얼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럼요. 예, 해석을 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1m, 2m 문제가 아니라 2m 서서 잠깐 얘기하고 갔다라면 모르겠지만 1시간 반을 예. 같이 식사를 했다 그러고 또 그리고 그 주문한 메뉴가 같이 떠먹는 불고기였다라고 예. 하면은 저는 좀 이거는 달리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 그럼요. 아니냐라는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. 지금 그 경우에는 한 분이 더 있었다 그래요. 예. 지금 3번 확진자가 친구 2명과 지금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다른 분은 또 증세가 어떤지 또 그 다른 분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예. 다녔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지역사회 전염 가능성이 확대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. 그래서 좀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달라 주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. 예, 김광선 변호사님, 이게 조금 답답한 게 방역당국이 말이죠. 지금 이 6번째 환자 나오기 전까지 확진자분이 40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니고 4분뿐이었어요. 그 4분이 만났던 분들 지금 4분이 속인 것도 아니고 다 말씀했거든요. 질병본부에 다 보고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걸 어떻게 이렇게 놓칩니까? 중국이 지금 7,800명 정도 돼요. 확진자가. 우리나라 처음에 3명 이렇게 됐다가 지금 7번째 이제 확진자 나온 거 아니에요.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아니, 이거 2차 감염자 1명 더 나왔는데 뭘 저거 가지고 이렇게 부산을 떨어?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제 2차 감염이라는 거거든요. 예. 우리가 지금 7명 나왔잖아요. 그럼 7명과 접촉한 사람들을 일상 접촉자와 밀접 접촉자로 나누는데 거기서 만약에 일상 접촉자, 밀접 접촉자를 제대로 나누지 않았을 때 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6번 확진자가 지금 만약에 분류가 안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돌아다녀서 계속 퍼뜨릴 수 있으면 3차 감염이 나오고 그렇죠. 4차 감염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가 뭐 처음에 3명 나왔을 때 1차 감염자만 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통제하기가 쉬워져요. 그렇지만 2차, 3차 감염자로 가게 되면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지금 중국이 왜 저런 상황이 왔냐면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한 거예요. 예.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1차, 2차, 3차 감염으로 쭉 간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역당국에서 정말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. 예. 그래서 7번째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분이 뭐 2차 감염인지 1차 감염인지는 지금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방역당국에서 이제 다시는 실수하면 안 된다. 예.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선에서 방역을 해서 결국 더 감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. 지금 보건당국이 7번째, 7번째 환자에 대해서 2차 감염자 아니다 라고 지금 브리핑을 했는데 7번째 환자 2차 감염 아니다 라고 지금 안심하시죠. 보건당국 이렇게 브리핑할 때 아닙니다. 7번째 환자가 지금 6번째 환자가 지금 2차 감염 나왔기 때문에
7번째 환자분이 누구랑 만났는지, 누구랑 또 식사하시면서 식사한 분들 어디 가시는지 그거 좀 관리 잘해야 할 때라는 거. 다시 한번 좀 높아심에 보건당국이 쓴소리 안 들을 수가 없고요. 장영 교수님, 6번째 환자, 즉 2차 감염자예요. 국내 첫 차례. 이분이 2차 감염자가 질병관리본부가 그냥 적극적으로 지켜보지 않는 바람에 여러분들을 지금 밀접 접촉했다고 해요.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2차 감염자의 따님 그리고 사위분인데 문제는 그 따님이 그 지역에서 또 어린이집 교사인 걸로 지금 드러나서 그 동네 엄마들도 또 걱정하고 있다.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신 분을 더 불안하게 하실까봐 일단 제가 또 걱정인데 그 팩트를 알려드려야 또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번째 확진자가 22일에 식사를 하고 바로 이후에 뭐였죠? 설 연휴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설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였겠죠. 그 가운데 딸 사위와 함께 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문제는 그 딸이 충남 태안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다는 거죠. 그리고 딸은 증세가 없었고 본인의 아버지가 확진자인지 몰랐었으니 출근을 했습니다. 그래서 28, 29, 30, 4일 동안 출근을 해서 이제 근무를 했고요. 이후에 지금 이 딸의 아버지가 확진자로 나오자마자 정말 초밀접 접촉자잖아요. 그래도 식구들끼리 모였으니 밥도 같이 먹었겠죠. 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위험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일단 그 딸이 다니고 있던 어린이집은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고 전반적으로 이제 방역 검사가 됐다고 합니다. 또 문제는 사위도 직장을 다녔어요.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제가 걱정하실까봐 걱정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 접촉하신 분들은 또 얼마나 불안하시고 그 아이들 면역력 약한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갔던 아이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?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애초에 함께 식사했던 그분만 제대로 밀접 접촉자로 관리했다면 하나도 안개처럼 싹 사라져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 지금 이렇게 겹겹이 생겼다라는 게 더 좀 한탄스러운 일이고요. 잘잘못 이렇게 변명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은 더 신속하게라도 빨리빨리 추가적으로 접촉자들을 확인해서 격리를 하든 관리를 하든 이런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.